4단은 3. 세상을 바꾸는 토론. 자, 여기서는 토론이 뭔지, 토론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공부하는 단락이야. 자, 토론의 여기 이 단어는 토론의 기본적인 원리와 쟁점, 논정을 체계적으로 익혀 사회 구성원으로서 합리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배우고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설득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배우는 단락. 그리고 토론 뭐야? 일단 토론은요,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 찬성 반대로 나누어야지. 그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최선의 해결 방안이나 가치를 찾아보는 문제 해결 중심의 집단적 말하기. 문제 해결 중심의 집단적 말하기. 입론, 반론 제시하고 상대를 설득하는 말하기. 말하기니까 우리 토론의 기본 원리 이 단을 통해서 배웁니다. 자, 토론을 이해해가지고 이제 뭐하냐, 의무투표제 관련 글을 읽고요. 정책 논제, 필수 쟁점, 입론 등 토론에서 논정을 구성하는 방법과 토론 절차를 알아보고요. 알아보고, 그리고 토론의 이해에서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먼저 우리 의무투표제가 우리 설명문을 하나 읽고 난 다음에 이제 설명문을 바탕으로 토론을 하고, 그리고 학교 생활에서나 뭐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만한 전책 논쟁을 하나 선정해가지고 친구들하고 토론해 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쟁점과 필수 쟁점은 뭘까요? 자, 토론은요, 토론할 문제는 토론할 주제? 이렇게 이런 거. 사실 논제, 가치 논제, 정책 논쟁이 있고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오늘 할 거는 정책 논제야, 정책 논제. 현 상황이나 정책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는 문제로 주로 뭐뭐 해야 한다. 의무투표제를 시행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형태로 제시되어 있고, 이 정책 논제로 토론할 때는 필수 쟁점별로 논정을 구성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쟁점이 뭘까? 쟁점이란 찬반 양측이 각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에서 대결의 중심이 되는 세부 주장.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필수 쟁점이라는 건 갈리는 부분이야.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갈리는 부분이 필수 쟁점이야. 필수 쟁점은 논제와 관련해 반드시 짚어야 할 쟁점. 자, 정책 논제에서는 필수 쟁점으로 뭐냐면 일단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야 돼. 이게 이렇게 심각하다. 그리고 해결 방안하고 문제 해결 및 실행 가능한지, 그리고 방안의 실행에 따른 효과와 개선 이익 등, 이게 필수 쟁점에 들어가는 거야. 필수 쟁점은 심각성 나타내고, 그리고 해결 방안하고 가능한지, 그리고 해결되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여기까지 들어가야지 필수 쟁점이 되는 거야. 자, 찬성 측에서는 이렇게 들어가야 돼. 찬성 측에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논정을 구성해야 되고, 반대 측에서는 찬성 측이 제기한 쟁점에 반증할 수 있는 논정을 구성해야 돼요. 요걸 볼 거야. 일단 처음에 설명문 문제 하나 보고 갈게. 뭐에 의무투표제 도입해야 한다는 찬반 주장이 있다는 거야. 설명문이고요. 옆에 있는 건 설명문이고, 의무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찬반 주장이 있다는 거야. 그럼 대조적이겠지, 그지? 자, 볼까? 민주주의 사회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한다. 이게 참정권이지. 그러한 권리를 참정권이라 했다. 이게 참정권이라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한다. 옛날엔 민주주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국민이 정치에 참여 못했지. 몇몇 귀족과 왕이 했지, 그지? 이는 기본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는 선거를 통해서 실현되는 거야. 선거는 사회 집단의 대표자나 공직자를 선출하여 그들에게 대표성을 부여하는 행위야. 너 내 대신 구리시를 맡아서 정책을 실행해 하면서 우리가 그 구리시장한테 주는 거야. 대표성을 부여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높은 투표율은 민주주의의 정당성 확보와 깊은 관련이 있다. 투표율이 높으면 그만큼 우리가 그 사람을
밀어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정당성 확보에 깊은 관련이 있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 투표율이 낮다는 거지, 그치? 근데 투표권 행사를 투표자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자유투표제하고 국민의 의무로 간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권하면 법적 제재를 가하는 의무투표제가 투표제 행사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야? 우리나라는 자유투표제야. 근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 선거의 평균 투표율이 50%대로 매우 낮다는 거야. OECD 평균보다 낮는 거야. OECD 평균은 그럼 얼만데? 70%인데. 그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의무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문제 상황이 뭐니? 투표율이 낮다는 거야. 자유투표제를 하니까 투표제가 낮다. 그래서 해결 방안은 뭐야? 의무투표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거야. 자유투표제가 민주주의 원칙에 자, 이렇게 의무투표제 해야 된다는 의견 하나 하고 무한 소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뭘 강제를 하고 그래. 이러면서 자유투표제는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유지해야 된다. 자유투표제를 유지해야 된다는 선생님 말 잘못했지. 자유투표제가 민주주의 원칙에 맞으므로 의무투표제가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으므로 자유투표제를 유지해야 된다. 하고 이제 의무투표제를 해야 된다. 아니야. 그는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 자유투표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해. 하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토론을 해보자는 거야. 자, 여기서는 말고 다음에서. 의무투표제 도입을 주장한 찬성적인 주장이 나온다. 낮은 투표율과 투표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를 뽑았는데 그건 일부 사람의 대표일 뿐이라는 거야.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한다. 또 의무투표제의 강제 승가 법적 제재가 투표율을 높여준다. 그래서 투표율이 낮아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국민 대부분이 투표에 참여하게 되면 정치인들이 모든 계층의 지지를 받기 위해 정책 경쟁력을 높이려 할 것이다. 이므로 정치 수혜 계층에 더욱 관심을 쏟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찬성적 의견 지금 낮은 투표율 때문에 정당성 확보 어렵다. 이게 문제 상황이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의무투표제를 실시하자. 그죠? 그러면 투표율이 높아가지고 정당성도 확보되고 그리고 정치 소외 계층에 대한 정치인들의 관심도 이끌어내가지고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의무투표제 반대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투표율이 정치 지도자의 대표성을 훼손할 만큼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그리고 투표율을 높이는 것보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굳이 의무투표제 아니라도 시민교육이나 모의투표교육 통해가지고 투표율 상승 기대할 수 있다. 우리 교육을 시키자. 벌금 물리고 이거 하지 말고 이제 상승에 기대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의무투표제 도입만이 투표율이나 정치적 관심을 높이는 해결 방안이 아니다. 그리고 의무투표제를 도입하면 선출된 정치인들이 높은 투표율을 핑계로 아나무인의 태도를 갖는 부작용이 생긴다. 정당성은 부여될지 몰라도 이 사람들이 목에 힘이 빡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할 거라는 거야.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투표 안 하는 이유가 누군지 몰라서 투표 안 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 그래서 후보자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하는 일이 발생하여 오히려 국민의 뜻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투표 안 하면 벌금이 물어. 그래서 아무나 가서 찍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국민들이 나를 찍어줬어 이러면서 아나무인 태도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내 뜻과 반대되는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그 사람 찍어가지고. 자, 반대쪽 보자. 낮은 투표율이 그렇게 심각한 상황 아니다. 자, 투표율 높이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국민의 신뢰성 회복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다른 방안 생각해 봐야 된다. 그지? 우리가 투표율 높으면 정치인의 목에 힘이 빡 들어가가지고 아나무인 태도 가질 것이다. 그리고 또 모르는 상태에서 찍으면 나는 이러고 찍은 게 아닌데 하면서 국민의 뜻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 자, 이게 반대하는 의견이지, 그지? 자, 이 글에 나타난 우리 사회의 문제와 그 문제와 관련된 두 가지 입증. 문제는 뭐야?
문제는 투표율이 낮다는 거지. 그지? 선거투표 제도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투표 결과에 정당성이 약해지고,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된다. 그지? 이거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된다. 이게 문제 상황이야. 그러면 두 가지 입장은 뭐야? 의무투표제 도입하자. 아니다. 자유투표제 그대로 유지하자. 이게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이고, 그 다음에 자, 정책 논제 조건과 이 글에 제시된 문제점을 고려하여 정책 논제를 위한 논제를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일단 논제 만들 때는요, 긍정문을 해야 돼요. 평성은 뭐뭐다 이런 평서문의 긍정적 진술. 부정문은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기존의 질서나 상태를 변화하려는 요구를 담은 진술이어야 되고, 찬성과 반대의 대립이 뚜렷하거나 하나의 주장만을 찬성 반대측 딱 나눠질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의 주장만을 담아야 되고, 찬성과 반대 중 어느 쪽으로도 유리하지 않게 중립적인 내용을 담은 진술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논제 만들어 보면 우리나라도 의무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긍정문으로 평서문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 앞에 살펴봤을 때 논제에는 세 가지 종류의 논제가 있다 있지, 그지? 사실 논제, 가치 논제, 정책 논제. 우리가 지금 하는 거 의무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거는 정책 논제에 들어가고요. 시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치? 뭐에 실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는 정책 논제고, 사실 논제는 맞는지 아닌지야. 사실이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거. 화성에는 생명체가 존재한다. 존재하는지 아닌지, 맞는지 아닌지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거고, 가치 논제는 옳고 그른지를 가치를 판단하는 거. 환경 보존이 개발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개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죠?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게 가치 논제고, 사실 논제는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거고, 정책 논제는 이 정책을 만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하는 거야. 자, 옆에 정책 논제의 조건 또 있다. 그지? 또 똑같은 거니까 넘어가자. 핵심 노트 여기 또 있지, 그지? 똑같은 거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찬성 측하고 반대 측의 주장을 필수 쟁점에 따라서 정리해보자. 필수 쟁점은 뭐예요? 필수 쟁점은 심각한지, 그 다음에 해결 가능한지, 문제 해결책 내고 그게 실현 가능한지, 그리고 그 뒤에 이익이 뭔지, 그지? 심각한지, 해결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익이 있는가? 요게 필수 쟁점이다. 필수 쟁점 3개 다시 한번 보자. 문제가 심각한가? 그리고 해결 방안이 무엇인가? 그것이 실현 가능한가? 그리고 이 해결 방안을 시행했을 때 효과가 있는가? 요 3개야. 이게 필수 쟁점이다. 그죠? 그러면 찬성 측은요, 낮은 투표율로 투표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이게 심각하다. 반대측은 심각하지 않다지, 그지? 그죠? 그리고 해결 방법. 의무투표제가 투표율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반대편 아니다. 자, 의무투표제 도입만이 투표율이나 정치적 관심을 높이는 해결 방안이 아니다. 그죠? 개선 효과면 이익이 있는가? 개선 효과, 정치적인 소외 계층에 대한 정치인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반대쪽은 효과가 없다는 거야. 정치인들이 아나무인의 태도를 갖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효과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필수쟁점 심각한지, 그리고 해결 방안이 무엇이며 그것이 실현 가능한지, 세 번째는 이렇게 시행했을 때 효과가 무엇인지. 그럼 찬성 측은 다 이게 심각하고 해결 가능하고 그리고 효과가 있다. 반대 측은 심각하지 않다. 그것이 해결 방안이 안 된다. 그리고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해야지, 그치? 필수쟁점 똑같은 거 또 나오네요. 그리고 옆에도 똑같은 거 또 나오죠. 그죠? 나오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찬성 측 입론이 나온다. 입론을 살펴보고 그 논증을 구성하는 과정을 알아보자 했는데, 투표는 민주시민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자, 투표율이 어떻게 해요? OECD 회원국 비해 낮다. 그래서 의무투표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면서 뭐하니? 배경을 제시합니다. 지금 우리가 토론하는 주장이 제기된 배경. 이래서 의무투표제 시행해야 된다는 사람이 많다. 자, 투표 불참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투표권을 박탈하는 등의 제재를 가합니다. 의무투표제의 강제성, 벌금 부과 또는 제재를 가하는 거야. 저희는 이러한 의무투표제, 이건 자기 주장 도입에 찬성합니다. 봐봐. 처음에 찬성 측 입론자들은요, 꼭 해야 돼. 논제의 배경을 일단 제시해 줘야 돼. 그지? 그리고, 자, 의무투표제가 뭔지 개념이 의무투표제의 정리다, 무엇이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 주장이 처음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반대측은요, 요거 안 해도 되는 거야. 요 두 개 안 해도 돼요. 왜? 앞에서 했으니까. 처음 입론하는 사람은 요 두 개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주장이 뭐야? 의무투표제 도입해야 된다. 첫째, 투표율이 낮아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실제적인 근거를 드는 거야, 근거. 자, 근거를 갖다가 이런 18, 19, 20대 총선 투표율이요. 46.1, 54.2, 58%로. 자, 4명 정도는 투표를 안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라는 거야? 선출된 정치인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정당성을 얻었다고 보기 힘들다. 그리고 국가의 의사결정이 국민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다. 심각하다고 얘기해야지. 그리고 해결 방안 봐. 심각성 제시했지 봐. 우리가 뭐 했니? 필수 쟁점에, 여기 보면 필수 쟁점에 심각한가 했지. 심각성 제시했지. 심각하다. 그 다음에 그리고 두 번째 뭐야? 해결 가능한가? 해결 가능한 게 나온다. 의무투표제가 해결 가능하다. 투표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확실한 제도이다. 그리고 예시를 들었어요. 다른 나라, 외국의 사례 예시를 들어가지고 벨기에가 의무투표제 도입했더니만 30-40%밖에 안 됐는데 90%대로 올랐대요. 그것도 1893년에 했네. 호주는 2000년부터 했대요. 자, 2000년부터 2009년까지, 2000년부터 아니고 2009년까지 10년간 94.8%로 가장 높대요, 투표율이요. 투표율이 1위를 기록했대요. 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한대요. 그리고 벌금 등의 불이익을 제도하여 투표를 독려하고 사전투표나 전자투표 등을 확대한다면 투표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투표를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무투표제 도입하자. 이게 뭐야? 문제 해결 가능한가? 이게 문제의 해결이 가능한가? 이렇게 해당되는 거지. 그럼 그 다음에 효과가 나와야겠지. 셋째. 자, 그러면 의무투표제는 국민의 정치적 관심을 높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책을 대결하는 선거 문화를 만들고, 그러면서 미국 정치학자 아런트 레이파르트가 의무투표제를 실시하니까 소극적이고 저소득층도 투표장을 유인하더라. 그래서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정대시키더라. 효과가 있다. 이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정리하지. 의무투표제는 사회적 효과가 큰 제도이므로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자, 첫 번째 뭐하니? 논제 배경 제시 있었지. 개념 정리했지. 주장 나오고. 주장에 그 다음에 밑에 뭐 있어? 필수 쟁점이지. 그지? 필수 쟁점. 자, 심각하다. 그래서 뭐가 심각하고 의무투표제가 지금 확보하지 못해서 문제가 심각하다. 의무투표제가 실시되어야 된다. 그러면 효과는 요거다. 그죠? 그러면서 정리 발언해가지고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지. 그러면 반대측에는 요거랑 여기 반대하겠지. 그지? 보자. 일단, 자, 찬성측이 입론할 때는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자, 첫머리에 주장이 제기된 배경, 그리고
의무투표제의 개념이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요. 용어 개념 정리. 그 다음에 주장에서 봐. 아까 선생님 금방 얘기했었지. 주장이 의무투표제 도입해야 한다고. 처음에 문제의 심각성, 문제 해결 및 실현 가능성, 그리고 효과와 이익이 다 나와 있지. 그 이유가 세 개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고, 그리고 그 근거로, 자, 근거로 예시들이 이렇게 나왔었지, 그지? 그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반대 의견 보자. 반대측은 앞에, 자, 우리, 주장이 도입된 배경, 그리고 용어 개념 없고, 바로 뭐가? 의견 제시부터 나오면 돼. 주장부터 하면 되지. 반대한다고. 주장부터 딱 나오고, 첫째, 이제 심각하지 않다 나와야지, 그지? 민주적인 선택의 결과이므로 선출된 정치인이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 민주적인 선택의 결과이다. 정당성 확보됐다고 왜 판단할 수 없다. 다 그것도 자기가 선택에 의해서 한 건데, 그지? 그러니까 정당성 확보했다고 말할 수 없다. 자, 그러면서 그 이후로 공직선거법 제1조를 들었어요. 자,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해지도록 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의사잖아, 그지? 그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내가 투표하기 싫어서 안 한 건데 왜 그걸 갖다가 의무로 하느냐 이러면서 법적 근거를 들었네, 그지? 자,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어떻게 투표권을 포기하는 것도 국민의 의사 표현이다, 그죠? 그러면서 자, 심각하지 않다 얘기했지.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의무투표제만이 해결 방안이라 했는데 그거 아니라도 해결 방안이 있다, 그지? 자, 이거 의무투표제가 아니라도 투표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자, 투표시간 연장, 그리고 장애인이나 노약자 투표 지원하고, 그리고 수용자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투표가 금지된, 같이 법적으로 투표가 금지된 유권자를 위한 정책 마련 등 투표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많다. 그리고 왜 안 온 사람, 투표 안 한 사람을 갖다 처벌하냐. 투표 참여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줘라. 뭐 이런 거 투표 참여한 사람을 뽑기를 해가지고 뭐 가전제품을 준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거 하면 투표를 그거 보고라도 투표를 많이 할 거 아니냐. 왜 벌금 내는 저기 처벌할 생각만 하느냐. 참여자들에게 혜택을 줘라 이러면서 자, 다른 방안을 제시했지, 그지? 그리고 효과가 없다고 얘기해야지, 그지? 봐, 이런 국민의 정치적 관심을 높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책을 대결하는 선거 문화를 만든다고 볼 수 없다고. 그러면서 브라질 정치학자 데이비드 플라이셔가 이렇게 유권자의 후보 공약도 모른 채 투표를 해가지고 선거의 질, 그런 경향이 있다고. 그러면서 선거의 질을 오히려 높이려고 그러면 자유투표제 시행하는 것이 낫다. 내가 확실히 알고 투표해가지고 이 사람이 내세운 정책이 마음에 드네. 그러면 이 사람 확실히 찍어야지. 모르고 의무투표제니까 가서 찍었는데 나와 전혀 다른,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이 실행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유투표제가 낫다는 거야. 이처럼 의무투표제는 효과가 불확실하다. 그래서 불필요한 제도다. 그래서 반대한다. 자, 문제의 심각성의 반대 의견은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의무투표제만이 투표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아니다. 다른 방안도 있다. 효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책을 대결하는 선거 문화를 만든다고 볼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근거를 요걸 들었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넘기면 자, 다음 페이지는 이제 니네들 토론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는 안 하고 저 어디 갔냐면 201쪽 가가지고 소단은 다시 보게 할게. 자, 요거 잠깐만. 201쪽 가기 전에 200쪽에 보면 자, 반대 신문식 토론이 있는데 자, 입론하고 첫 번째 입론, 찬성층이 입론하면 반대측 제2토론자가 반대 신문하고, 그리고 반대측 세 번째 반대측이 입론하고,
찬측이 반대신문하고 이게 반대신문식 토론이야. 반대신문식 토론이고요. 반대신문식 토론은 배심원들이 있는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들어야 하고 자 일관성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고 배심원들은 토론자의 논거가 정확하고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지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토론 과정에서 토론자들이 토론 규칙을 잘 지키는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적절한지 판단하고요. 그리고 찬반 승리를 어느 쪽이 승리한지 결정하는 게 배심원들이야. 그리고 밑에 보면 자 어디라 사회자 역할이 나오는 데가 있는데 자 196조. 자, 196조에 보면. 자, 196조에 보면 사회자 역할. 자, 사회자는요. 사회자는 자, 배경과 토론의 논제를 소개하고 그다음에 토론자는 쟁점을 분명하게 하고 이유와 근거 충분히 준비해야겠지. 그리고 주장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되고 상대편 발언을 경청하고 토론 규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청중하고 배심원은 중립적이고 객관적 입장에서 토론을 경청해야 되고 토론자의 말을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해서 들어야 되고 주장의 일관성, 이유, 근거의 정확성, 타당의 신뢰성 등을 평가하고 나중에 배심원들이 반대신문식 토론은 배심원이 찬성이 승리했는지 반대측이 승리했는지 그걸 결정지어준다. 그리고 가면 자 우리 이제 정리해보자. 여기네. 정리해보면 자 토론에 의해 의무투표제와 관련된 글을 읽고 나타난 사회 문제와 토론을 위한 정책, 여긴 정책 논제지. 논제 도출하기. 의무투표제를 찬성 반대 측의 필수 쟁점을 파악하기. 의무투표제를 찬성 반대쪽의 필수 쟁점 파악하기. 의무투표제 찬성 입론과 반대 입론 논정 구성하기. 그리고 토론을 실제 해보는 거야. 자, 그리고 의무투표제 도입해야 한다는 논제의 필수 쟁점. 처음에 문제의 심각성. 자, 심각성은 투표율이 낮아가지고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해서 심각하다는 거지. 그리고 근거는 총선 투표율이 낮아가지고 선출된 정치인이 국민의 대표로서 뭘 얻기 힘들다? 정당성을 얻기 힘들다. 반대는 투표율이 낮은 것도 국민의 선택이다. 그래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조를 들었지, 그지? 여기는 총선 투표를 들었고요, 그죠? 해결 및 실행 가능성은 뭐 해야 된다고? 찬성 측은 의무 투표제는 실세가 투표를 전가시켜야 된다고. 그리고 벨기에와 호주의 사례를 제시했고 불이익을 제도화하여 투표를 독려하고 사전투표나 전자투표로 보완하자, 확대하자. 근데 반대측은 의무투표제가 아니어도 투표를 다른 걸로도 높일 수 있는 방안 많다. 그래가지고 뭘로 투표시간 연장하는 거하고 장애인이나 노약자 그리고 투표 지원하고 법적으로 투표가 금지된 유권자, 재수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정책 마련하고 투표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고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부여하자는 거. 그리고 효과와 이익은요. 그러면 자 이렇게 의무투표제를 실시하면 국민이 정치적 관심이 높아가지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책이 시행될 거다. 그리고 미국의 정치학자 말을 인용했지. 근데 반대측은 자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책 대결하는 선진 문화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선거의 질만 떨어뜨릴 것이다. 그리고 근거로 브라질 정치학자의 말을 인용했다. 자, 토론 과정과 점검. 토론은 치열하게 논박하며 상대의 관점을 확인하고 좀 더 나은 하기 위한 거, 해결책 하기 위한 거. 근데 막 토론하다고 막 싸우지, 그지? 특히 우리 정치인들 토론하면 어때요? 참 정치인 토론 못하지, 그지? 정말 막 싸우지, 막말 막 하고 그러지, 그지?
토론의 진행은 사회자, 토론자, 배심원이 토론에 참여하고요. 토론자는 논점을 구성하여 토론을 하고요. 그리고 주장은 찬성과 반대층 양측이 내세운 의견이 주장이고, 그리고 이유 들어야 되고 근거 들어야 되지. 점검은요. 자, 주장을 잘했는지, 이유 잘 들었는지, 근거가 맞는지, 그지? 그리고 토론 태도가 맞는지, 적절했는지를 점검하고 평가한다. 여기까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다른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문제집에 문제도 풀고. 자, 4단은 3까지 끝냈다. 고생했다.